안녕하세요. 개발자 앱 디자이너의 개발자입니다. 이번에는 3D 바디 트래킹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전에 했었던 거는 사람 중심 값을 찾고 사람 중심을 따라다니는 그런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2D 바디 트래킹을 통해서 각각의 조인트 위치를 알아보는 그런 실습들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3D니까 말 그대로 3D로 좌표값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형태를 실습을 해볼 건데요. 총 3가지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2D 바디 트래킹 때 했었던 것처럼 각 조인트의 위치를 찾고 그 조인트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기 위한 그런 실습을 먼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하는 조인트의 위치에만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시키는 그런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행동과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에는 조인트별 위치에 따른 게임 오브젝트 배치, 이것까지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2D 바디 트래킹 같은 경우는 XY로 좌표값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 비프트 값을 월드 공간에 매핑을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3D 바디 트래킹 같은 경우는 XYZ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월드 공간에다가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간단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습 코드는 이전에 했던 2D 바디 트래킹이랑 그냥 바디 트래킹이랑 그 코드를 섞어가지고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그 코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오시면은 아마 이번 강의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AR 세션 오리진에서 AR 휴먼 바디 매니저를 추가를 해줄게요. 이전에는 포즈 2D를 사용을 할 거라서 2D에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3D니까 2D를 언체크 해주시고 포즈 3D랑 아래에 있는 포즈 3D 스케일 에스티메이션을 체크를 해줄게요. 포즈 2D에 체크가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명시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즈 2D는 언체크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짜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휴먼 바디 프리팹 부분은 비워줄게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바디 트래커 3D로 지어볼게요. 이번 코드는 가장 처음에 했었던 바디 트래킹이랑 2D 바디 트래킹 코드를 좀 섞은 버전이라서 좀 중복되는 코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코드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전 강의들을 보고 오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위쪽에서 AR 파운데이션을 추가를 해줄게요. using unity engine.xr.ar foundation. 그리고 AR 휴먼 바디 매니저를 받아오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줄 거고요. 이 AR 휴먼 바디 매니저는 어웨이크 쪽에서 저희가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AR 휴먼 바디 매니저는 get 컴포넌트로 받아올 거고요. AR 휴먼 바디 매니저. 아래쪽에 스타트랑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가 없어서 지워줄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초반에 한번 사용을 했었던 그 휴먼 바디가 업데이트가 되면 불리는 이벤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함수를 추가를 해줄게요. 이름은 on human body changed 이런 이름으로 지어볼게요. 이 함수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인자값으로는 AR human body change 이벤트 아규먼트를 넣어줄게요. 이거 이전에 사용을 했었던 코드인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이벤트 함수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on enable 함수에서 등록을 해줄게요. AR 휴먼 바디 매니저의 휴먼 바디 체인지드에 이 함수를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on disable를 통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 이벤트 함수를 해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벤트 함수가 등록이 되었고요. 여기 내부 함수 어떻게 채우는지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저번에 for each 문을 돌려가지고 AR 휴먼 바디를 받아와 줬었거든요. 그래서 AR 휴먼 바디를 이벤트 아규먼트에서 받아올 거예요. 그 인식된 휴먼 바디에 무언가가 변화가 되면은 저희가 여기 함수 내부에서 처리를 해줄 거고요. 조인트 부분마다 오브젝트를 띄워주기로 했으니까 휴먼 바디에 있는 조인트 값들을 다 얻어와야 되겠죠? 이 조인트의 타입은 XR 휴먼 바디 조인트의 리스트 형태네요.
이거를 받아와 주시고요. 네이티브 어레이가 위에 선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유징으로 추가를 해주시고, 이 XR 휴먼 바디 조인트가 아마 AR 서브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위쪽에서 서브 시스템도 추가를 해줄게요. AR 서브 시스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아래 에러 나던 코드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조인트 값들은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포문을 돌면서 원하는 조인트 값을 받아와 줄게요. 이번에도 뭐 간단하게 for each문을 사용을 해줄게요. XR 휴먼 바디 조인트의 조인트는 이렇게 리스트를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저희가 조인트는 값은 찾았으니까 이제 이 조인트 위치마다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위쪽에서 저희가 프리팹도 받아와야 하고 이 생성한 게임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변수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선언을 해줄게요. 먼저 조인트 위치에 어떤 프리팹을 띄울 건지 유니티 툴 상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serialized 필드로 받아올게요. 게임 오브젝트 조인트 프리팹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생성한 게임 오브젝트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딕셔너리 형태로 추가를 해줄게요. 인덱스 값이랑 같이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int를 키로 그리고 밸류 값으로는 게임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름은 뭐 조인트 오브젝트라고 해줄게요. 딕셔너리 선언을 했으니까 어웨이크 쪽에서 또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조인트 오브젝트를 new 딕셔너리로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조인트 위치마다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트래킹되는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게임 오브젝트 뭐 obj라고 대충 이름을 지어보고 if 조인트 오브젝트에서 try get value를 통해서 조인트 인덱스 out obj 이렇게 하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딕셔너리에 특정 인덱스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이쪽 obj에 저장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는 새롭게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obj는 instantiate를 해줘야 하고 이 instantiate는 조인트 프리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임 오브젝트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위쪽에서 만들어 놨던 조인트 오브젝트 쪽에 딕셔너리 추가를 해줄게요. 추가를 해줄 때는 조인트의 인덱스 값과 게임 오브젝트 값 두 가지를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조인트 값이 트랙이 된다 하면은 조인트의 트랜스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트랙이 되지 않는다면 생성된 오브젝트를 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뭐 예상이 가시죠. 이제는 obj 트랜스폼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로컬 포지션을 조인트의 앵커 포즈의 포지션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값도 조인트의 앵커 포즈의 로테이션 값을 넣어줄게요. 저희가 로컬 포지션의 좌표를 조인트의 앵커 포즈 값으로 넣어줬는데요. 사실 앵커 포즈 말고도 여기 안에는 로컬 포즈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로컬 포즈 값이랑 앵커 포즈 값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공식 다큐멘트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XR 휴먼 바디 조인트의 공식 다큐멘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XR 휴먼 바디 조인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파라미터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인덱스는 뭐 아시다시피 그 스켈레톤의 조인트의 인덱스 번호이고 페런트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조인트의 페런트가 되는 인덱스 값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이 로컬과 앵커의 차이예요. 설명을 뭐 그대로 보면은 로컬의 경우는 페런트 조인트의 그 상대적인 위치와 스케일 값을 뜻하고 있어요. 이 조인트가 하나의 독립적인 값이 아니라 위쪽에 페런트 값이 있기 때문에 그 페런트 값을 통해서 상대적인 위치 값을 알려주고 있는 게 이 로컬 값이에요. 그리고 앵커 값 같은 경우는 아예 바디의 오리진을 중심으로 한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포즈 값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스케일 값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로컬 포즈와 로컬 스케일을 통해서 절대적인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앵커 포즈 값을 이용을 하는 게 연산이 좀 더 쉬워서 일단
실습 코드는 앵커 포즈로 제가 작성을 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앵커 포즈를 그대로 사용을 해줬고요. 설명으로 봤다시피 이 앵커 포즈가 사람 중심 좌표의 상대적인 좌표값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 OBJ의 트랜스폼의 페런츠 값도 저희가 바디의 오리진 값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휴먼 바디의 트랜스폼을 페런츠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페런츠의 트랜스폼 값이 휴먼 바디의 오리진 값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도로 연산을 해줄 필요 없이 휴먼 바디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한 상대 좌표가 트랜스폼 좌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좌표가 나오기는 한데 내 몸에 딱 맞는 좌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용자의 키 값이 반영되지 않아서인데요. 여기에다가 포지션 값에다가 저희가 휴먼 바디에 Estimated Height Scale Factor를 곱해줄게요. 이 Estimated Height Scale Factor 값이 뭐냐면 이 휴먼 바디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보통 이거 객체에 들어가면은 헬프 URL이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바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들어가면은 AR 휴먼 바디에 있는 Estimated Height Scale Factor가 무엇인지 여기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어요. 디폴트 바디 하이트가 내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의 키는 사실 디폴트 값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의 키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그 스케일 팩터를 저장을 한 값이 바로 이 Estimated Height Scale Factor예요. 그래서 이 값을 곱해주지 않게 되면은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는 하이트 값을 기준으로 이 포지션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더 큰 형태로 포지션 값들이 매핑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 팩터 값을 곱해주니까 그 이후부터 제 키에 딱 맞는 조인트 부분에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트래킹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성을 했으니까 이제 액티브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액티브까지 시켜주고 나면은 코드 작성은 끝이 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결국 저희가 로직상으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기는 했었는데요. 뭔가 휴먼 바디에 대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이벤트를 받아서 저희가 AR 휴먼 바디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 AR 휴먼 바디 내에 있는 조인트 값들을 통해서 각 조인트들의 위치까지도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포즈 3D 스케일 에스티메이션을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된 스케일 팩터 값을 받아올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저희 키와 어느 정도 맞는 휴먼 바디의 조인트 값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코드는 단순해서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대로만 하고 빌드를 해볼까요? 아니 빌드를 하지 말고 유니티 상에서 프리팹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조인트 부분마다 어떤 프리팹을 올려줄 건지 여기 조인트 프리팹 부분에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올려줄 건지 간단하게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저는 뭐 큐브를 만들 거고요. 사이즈 1은 너무 크니까 한 0.03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컬러 값도 대충 넣어줄 거고요. 이거를 프리팹화하고 스크립트 부분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빌드를 해서 조인트의 3D 좌표 값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3D로 조인트 값마다 큐브를 배치를 해봤는데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큐브가 생성돼서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손의 움직임, 그러니까 디테일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네요. 대충 손이 어디 있는지 정도의 위치만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발끝 부분 같은 것도 상세하게 이렇게 조인트가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2D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게 표현이 됐었는데 2D보다는 꽤 많은 양이 3D 조인트에서는 지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Z값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인지 뒤쪽인지도 저희가 값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보여졌던 조인트 값들은 AR 키트에서 정의된 값들로 어떤 값들이 인식이 되는지는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R 키트가 어떤 식으로 조인트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궁금하신 부분은 이 링크에 찾아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어느 위치를 어떤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가이드를 해 놓았고요. 뭐 이쪽이 숄더 1의 조인트고 이쪽이 암 조인트고 포암 조인트, 뭐 핸드 조인트 이렇게 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뭐 라이트, 레프트, 풋토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심지어 손가락까지도 각각에 대한 조인트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조인트가 어떤 의미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 다큐먼트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유니티 AR 파운데이션 문서 쪽에서는 사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AR 키트만의 기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저거 계속 찾아보다가 결국 이쪽까지 흘러 들어와서 좀 찾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조인트별로 좌표값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전 강의부터 쭉쭉 따라오신 분들은 코드 굉장히 쉽죠? 이 보여지는 조인트 값들은 AR 키트의 공식 다큐먼트에 정의가 되어 있는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AR 키트의 다큐먼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